국민 여러분 하이, 당신의 댓글이 여론이 됩니다. 댓글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월 2일 오늘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어쩌면 일본의 이런 무역 보복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무역 보복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준되어 왔던 계획적 보복이었다라는 소식입니다. JTBC에서 외교부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얻은 정보인데요. 역시 뉴스는 어디다? JTBC다 이 말이에요. 2013년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 라는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위협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행정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법부에 적절히 대응을 하라니 일본은 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안두님, 일본에는 삼권 분립 같은 게 없는데 설명해서 통하나? 윤카카님, 독재 국가에서 사니 삼권 분립도 모르는구만. 사실은 일본도 이 법적으로는 이 삼권 분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는 엄연히 다른 문제겠죠.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48%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 정부도 민주주의 삼권 분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삼권 분립에 대해 잘 몰랐던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셨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언급하면 이 댓글창이 뒤집어지는 볼드모트 같은 그분. 이런 일본의 압박에 화들짝 놀라서 2013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에 강제징용 재판을 누출하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5년간 강제징용 재판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고로 이분 2015년 위안부 합의까지 이제 이끌어내셨던 그런 전적도 있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미뤄졌던 강제징용 피해 보상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죠. 아베 총리는 이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3년에 아베가 언급한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란 바로 이 조치였을까요? 그리고 2019년 8월 2일 바로 오늘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이 순간을 국민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일까요? 자, 댓글 읽겠습니다. 꽃살님, 내정간섭 지대로네. 손샘님, 낫또들 먹느라 정신없었군. 장구라님, 결국 협박을 했고 그 협박이 통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전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해결해야 되는 이 마당에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었냐? 정치인들은 지금 서로 누가 친일이냐 아니냐라는 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무부 장관 임명건으로 이슈가 굉장히 되었던 이 조국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크게 2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너도 친일파와 두 번째, 그래나 친일파. 우선 너도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은 민주당에 더 많다. 한국당과 10대 1 정도 될 것. 10대 1이라고 했습니다. 10대 0은 또 아닌 거 보니까 이 자한당에도 친일파가 분명히 있긴 있나 봅니다. 그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 떠올렸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 변호사도 하셨더라. 이러한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보면 친일파라는 논리를 펼쳤죠. 굉장해요. 지난 황금종려연상법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논리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 논리야 놀자 좀 읽으셨나 보네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님 혹시 본인의 별명을 잘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자, 댓글 보고 가시죠. 이미 나베나 아베나. 자, 그리고 짱병님, 내정간섭이라도 삼권분립 위반이라도 자민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자들이 친일파 아니고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나 친일파의 대표 주자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들 수 있습니다. 나 도지사인데 이름이 뭐예요? 얼마 전 페이스북에 굉장히 파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친일이 나쁘고 반일은 좋은 건가요? 라는 문구로 시작한 이 글은 지금은 마땅히 친일, 친미를 해서 북한을 견제할 때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이 번개를 했던 그 소식을 이분은 잘 모르시나 봅니다. 댓글 브리핑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댓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달과자님,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건데 따로 노는 그들의 정체는 대체. 그리고 에세이님, 이 와중에 아직도 친북 논리 펼치네 크크크크크. 레카레카님, 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옵니다. 한편 조국 전 수석의 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가지고 서울대 동료 교수들은 소수 의견 내면 친일파냐? 라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흑백 논리에 따른 편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이 동료들의 조언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 다들 아실 겁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할 무렵 당시 조선은 이 동인과 서인으로 국론이 굉장히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일본이 침략할 것이다. 아니다. 침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둘이 싸우고 있었죠. 이 틈을 타 도요토미 히데도시, 이 풍신수길 씨가 쳐들어왔고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최근에 명언을 하나 했습니다. 몇 안 되는 명언 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 맞습니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죠. 지난 7월 31일에는 여야 5당이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기구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성격이 다른 5정당이 처음으로 손을 잡은 것 같네요. 이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건 나라를 지킨 뒤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 저희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